공구리 치잖아. 공구리 탄저병이라든가 병해 겁나 잘 키우는 거지. 기공을 통해서 해 질 무렵, 해 뜰 무렵 다 태워먹어. 보통 다이소 가도 딱 꽂는 게 칼슘이 이동이 저하가 의미 없어. 저처럼 진짜 요만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물을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내 말 들으라고. 밥이나 잔소리 겁나 했거든. 본질 많이 하시길 제일 안 좋습니다. 야, 니들은 쫙 벌려고 물을 계속 주는데 가끔 성체는 제가 병으로 강 세게 친 거고, 야, 지 새끼 잘난 맞아. 두둥. 23년 5월 21일 날씨가 시원해. 날씨 보고 어제 오늘 시원한 것도 있고 해서 칼슘 이번에는 N217. 잠깐만, 날씨가 조금씩 이제 식물들이 반휴면기 진입 전에, 그 다음에 세포벽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MG랑 차이점은요, 제가 두 개를 다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내용만 이해하시고 나는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칼슘이 19%가 들어있습니다. N217은 N217 빨간색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 칼슘이 19%. 칼슘은 세포벽,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네. 벽돌과 벽돌 사이 우리가 뭐 쳐요? 공구리 치잖아. 공구리 시멘트, 그쪽을 말하는 거야. 세포벽은 요쪽을. 그래서 요 세포는 여기 어딨냐, 가리가 8%. 다량 원소 중에 세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요 가리고, 공그리치는 요 공그리는 칼슘입니다. 그래서 MG에 비해서 칼슘량이 높아요. 그 다음에 MG에 비해서 마그네슘 광합성이 관계됐다 했죠. 1.5%. 얘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뭐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식물을 키우고자 할 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장기에 또는 어린묘나 금품종은 제가 MG를 보통 5월 초 중순까지는 추천을 드리고, 5월 말부터는 우리 물러 죽잖아요. 다육이 픽픽 물러 죽고, 뭐 탄저병, 뭐 무름병, 뭐 기타 등등에서 곰팡이성 질환 같은 거, 그런 것을 예방의 목적으로 하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칼슘 비율이 높고 가리 비율이 높은 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고 나쁜 영양제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목적에 따라 달라.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이런 자재는 매니아 분들은, 뭐 선수들은 되게 잘 아시지만, 입문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왜냐면 이 기업 자체가 그전에도 제가 다싹 말씀드렸죠. 실용농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더 효과적이었고 더 저렴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식물들을 진짜 10년 20년 넘게 계속 테스트하고 사용됐던 자재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고 안정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류의 상품을 선호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것도 10년 넘게 지금 계속, 제 본인은 아시겠지만 루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포벽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공그리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내병성, 그러니까 이제 탄저병이라든가 병해는 보통 살균, 무름병이나 뭐 탄저병이랑 뭐 지하부 주기 썩은병이나 그런 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충해는 말 그대로 벌레죠. 아무튼 병적인 부분에서 조금 예방적 방제로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랬을 때는 칼슘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붕소는 양분의 이동을 돕고, 질소는 식물 성장에서 우리가 이제 질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데,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다육이를 막 쑥쑥 키우게 하려고 농장에서는 뭐 질소 성분이 있는 거를 많이 넣는다. 사실 현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대부분은 일반적인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소가 3%이기 때문에 얘만 딱 봤어도 이거는 성장의 목적이 아니라 병에 걸리는 거를 조금 완화시키고 보완시키고 대비하는 자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킬레이트 처리가 일반 실용 농업에서는 어떠한 자재를 선택했을 때 핵심으로도 좌우할 수도 있어요. 흡수율인데 복잡하게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닙 칼슘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저쪽 언니야가 제라늄을 키우는데,
제라늄 무슨 칼슘 어떠냐고 말씀하셨어. 저한테 캡처를 해서 어디서 보셨는데, 저는 좋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못 드리는데 다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 기준은 실용농업. 그 실용농업이 어떤 의미냐면요, 현장에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거나 일반적인 농업을 말하죠. 뭐 과수라든가 화훼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뭐 화분과작물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데, 그쪽에 현장의 농업을 담당하시는 농진청의 그 박사님들이나 농업교육센터 현장에서 바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대학교 강의 교재, 그런 것을 제가 교육을 지금도 계속 받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강의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려요.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을 못 드려.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얘기 듣고 혹, 이 얘기 듣고 혹, 그게 아니고 어떠한 우리 식물 생리 과학자들이 그 수십 년간 연구해놓은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수님들 말이 또 다가 아니야. 현장 농업하고 또 괴리감이 있어. 저는 그래서 가운데 포지션을 딱 잡습니다. 가운데 포지션, 때로는 친환경, 때로는 관행농법, 그거를 병행을 하면서 저랑, 일단 저랑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맞을 것인가를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책만 단순하게 읽고 야 뭐가 이게 뭐 어쩌고 칼슘이 뭐 어쩌고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려요. 제가 여태까지 카페라든가 영상 보시면 그런 패턴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서론이 길었냐면, 그 영양제도 좋지만 저것만 해도 충분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내가 어디 인스타 봤거든? 아이씨, 그 정도면 겁나 잘 키우는 거지. 그분도 본인의 레시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약재라든가 뭐 칼슘도 마찬가지고. 아니 근데 뭘 그걸 또 어디서 얘기했다고 또 혹해서 그래. 지금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절대 일반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나 이런 거 없어도 잘 키워왔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거나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활용해 봐도 되겠네, 그럴 때 하시는 겁니다. 뭐 이걸 싹 바꾼다고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사이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뽑기부터 평상시 관리, 그 다음에 영양 관리, 병충해 관리,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야, 핑크 장갑이 저 좋다는데 저거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라늄도 이 지금 되게 늙은 거거든요. 엄청나게 늙은 거예요. 제가 수영을, 제라늄도 또 일반적으로 안 키우죠. 이렇게 현의 모양으로 롱분에 이렇게 뿅 나가는, 옆으로 휘어지는 모양으로 관리를 한 건데, 이게 어저께 애니빌칠 살포한 거고, 그 다음에 저번에 다싹을 살포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 어제 또 제라늄 키우시는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잎 뒷면의 살포에 효과가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도 여러 가지예요. 왜 우리 커피가 발암물질이다, 아니다, 커피는 항암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논문 자료도 수시로 바꾸고.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삼투압 현상 있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뿌렸을 때, 그 다음에 줄기도 빨아먹는 거고요. 식물은 골고루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뒷면을 좀 꼼꼼하게 칠 수 있으면 뒷면으로도 치셔도 좋지. 그거는 제 기준, 아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얘기도 맞고 제 얘기도 맞으니 그냥 저는 둘 다 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사실 핵심인데, 제가 몇 시에 살포하라고 그랬죠? 오전에? 어제 저기 그 삼총사 언니 아들, 그 한 분은 분당, 두 분은 대전인가? 그 삼총사 언니 아들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재밌게 조금 쏙쏙 알아듣으시라고 제가 퀴즈도 냈죠. 몇 시에 살포하는 게 좋은가? 그분들 까먹었을 거야, 근데. 제가 매질 무렵 3시 반, 4시 반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사고사례, 맨날 태워먹어,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제일 핵심인데, 기공이 언제 열린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뒷면에 기공이 많다 하면, 기공이 열리는 타이밍이 캠식물은 9시 반부터 닫힌다 그랬죠. 9시 반? 8시 반? 제가 그래프 그거 까먹었네. 그때부터 닫혔다가 3시 반, 4시 반부터 기공이 다시 열립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증산작용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아침에 9시, 10시에 뿌리는 게 좋아요? 해질물에 뿌리는 게 좋아요? 다육이는 밤에 커요 라는 말을 어디서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밤에 물을 빨아먹고 해가 질 무렵부터 천천히 기공이 열리고 증산작용이 시작되면서 저녁에 살짝 열렸다가 아침에 6시 반에서부터 9시 반 사이인가에 그래프가 다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 질 무렵, 해 뜰 무렵이 증산작용이 제일 활발한 때예요. 그러면 기공이 많이 열린다는 소리겠죠.
그럼 언제 치면 더 효과가 좋아? 기공으로 영양을 흡수한다. 그게 과학적으로 100%가 맞는다면 기공이 열릴 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아울러 일소 피해, 햇빛에 의한 피해도 예방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해질 무렵 살포를 하시라는 게 그런 과학적인 원리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반 식물은 해 뜰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우리가 해 질 때 이렇게 거꾸로 닫히는 거야. 사이클이 반대라는 거죠. 다육식물은 우리가 퇴근할 때 천천히 여유 있게 뭐 약을 줘도 되고 영양제를 줘도 되고 물을 줘도 되고, 그런 원리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진짜 쉽게 풀어드리는 건데 이거 이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 뭐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핑크장갑 채널이나 카페글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요즘 영상으로 찍으니까 이해도가 더 빠르신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요맘때가 뭐 아무리 좋든 뭐 하든 맨 뭐 하고 뭐 하면 다 약해. 뭐 영양제 막 그랬으니까 칼슘도 원래는 제대로라기보다는 병의 목적을 했을 때는 일주일 간격으로 두세 번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사실은 그래. 그런데 그렇게 먼저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태워 먹어. 그럼 이게 이제 얘 문제 있다고 그러는 거지. 세상에 나쁜 개는 없고 나쁜 영양제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이 생존 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연속으로 살포하는 거는 질문을 하거나 어제 같은 분 충분히 1년, 2년, 3년, 지금 몇 년째지? 뭐 1, 2, 3년이 아니라 그분은 뭐 지금 한 7, 8년, 거의 10년 된 것 같은데, 숙달이 되신 분들이 궁금증이 생길 타이밍이 와요.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3시, 4시 뭐 그 다음날 흐려도 웬만하면 그늘이 다 내려 있어요. 천천히 흡수가 되기 위함이고, 요맘때 일소 피해, 화상, 햇빛 거기에 주의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코맹이 다 좋고요. 그냥 통에 넣고 막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 제가 영상 여기에 첨부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생리식염수병 거기다 넣고 흔든 다음에 그 통에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인데, 제가 어떻게 주시라고 말씀드렸지?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주시라고 했죠.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왜 저기 놀러 가기 전에 그 닷싹을 흠뻑 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축축한 상태였어요. 지하부에 습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 제가 어제는 가볍게 잎만 뿌려줬습니다. 잎에만 뿌려줬고, 여기 언니 아들 거도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99%의 별 문제가 없어 보여서 제가 잎만 가볍게 뿌려줬고, 그 다음에 잎에다 살포를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액비라고 하는 영양제를 살포를 하는 데 있어서 고형이 있고 액상이 있어요. 보통 다이소 가도 딱 꽂는 게 있고, 이렇게 노란 알갱이, 특히 우리는 노란 알갱이를 주로 많이 보죠. 12월 메이트는 노란색이 아니지만 이렇게 톨톨톨 올려주는 게 있어요. 유박이 있고, 유박은 유기질 비료죠. 이렇게 올려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액체가 하는 역할은 빠른 흡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식물이 조금 긴급해. 스티뮤가 그래서 잎에도 살포를 하는 거예요. 뭔가가 조금 뭐 병해라든가 뭔가 삐들삐들하든가 영양 부족, 특히 질소가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식물이 노랗게 뜹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신엽으로 다 달라붙어요. 영양도 이동이 되는 애들이 있고 좀 고정이 되는 게 있어요. 이 비이동성, 칼슘은 비이동성에 해당을 하고요. 질소나 기타 다량 원소 중에 일부는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하면은 어찌 돼요? 흙에 영양이 부족하면은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잎에다가 직접 살포를 해주는 겁니다. 특히 칼슘은 이동이 거의 잘 안 되는 걸로 과학적으로도 식물 생리학적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추, 특히 탄저병, 그다음 배추, 무름병, 그런 데를 보통 칼슘이 들어간 자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지하부가 축축하니 잎에만 살포를 한 것이고요. 칼슘이 이동이 저하가 되니 잎 위주로 살포를 한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닷싹을 뿌리까지 흠뻑 안 적셔 줬으면 제가 N217 칼슘을 잎과 뿌리에 동시에 줬을 수도 있습니다. 야, 아까는 뭐 칼슘 이동이 안 되니까 잎에만 주고, 잎에가 뭐 기공이 많아서 흡수가 빠르고 뭐네 이렇게 하면서 왜 또 뿌리까지 얘기를 하느냐. 본인에서 권장해드리는 N2MG랑 N217 칼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킬레이트 처리가 돼 있어서 흡수율이 좋고, 칼슘 외에 다량 원소가 들어있어요. 질소, 마그네슘, 가리가 칼리, 칼륨이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붕소는 미량 원소지. 아무튼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뿌리에도 주시라고 그래.
아까 그랬잖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복잡하게, 야, 뭐가 어떤 성분이 뭐가 관여라고 의미 없어. 웬만한 거 골고루 들어간 거 그냥 주시면 돼. 그 의미 없어. 제가 그냥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원리는 알아야지. 이걸 왜 이걸 사용을 하는지 이유는 알아야지. 아, 내가 그랬잖아. 다육이가 왜 죽는가 이유는 알아야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죽었어?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량 원소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학교에서 교재 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용 농업에서는 저처럼 진짜 요만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꼴랑 아는 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엄청난 분들 많아요, 진짜로. 그분들이 하시는 논리도 일반 교재라든가 대학교 이론하고 상충되는 것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나 중간 입장이라고. 요거 쏙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그래서 식물도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칼슘을 얻어먹어 2%? 말이 안 되잖아. 비에 칼슘이 들어간? 내 비에는 영향이 없다 그랬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도 웬만하면 쓰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빠져나가는 거야. 그냥 비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줘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물을 많이 먹었으면 잎에만 주시고, 물을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물이 없는 상태면 뿌리도 주시라고. 잎과 뿌리의 동시에. 그 논리입니다. 그 논리. 분갈이 한 거 바로 줘도 됩니까? 이거 어제요, 제가 2시인가 3시쯤에 2시쯤에 분갈이 하고, 어제 제가 4시 반 이후에 약을 쳤다 그랬죠. 해질 때 그때 바로 흠뻑 준 거예요. 흠뻑. 제가 조금 꼼꼼하게 쳤던 게 두들레아인데, 얘네가 조금 이제 좀씩 휴면 들어가고, 아무래도 여름이 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얘는 뿌리까지 화분이 낮아서 흠뻑 적셔줬고요. 그 다음에 아가보이데스, 레드불, 얘네들도 좋고, 요것도 지금 탄력 강도가 지금 10이 넘어요. 근데 그때도 다싹을 좋긴 좋지만 이거 새로 분갈이 한 거라서 전체적으로만 좀 흠뻑 그렇게 좋습니다. 요 니폰마리아 그렇게 있고, 제 지금도 꽃대 안 뽑고 있죠. 나중에 뽑을 겁니다. 헤헤, 여기였냐. 내 말 안 듣고. 내 말 들으라고. 밥이 나와. 내 말 들으면 밥도 나오고 쌀도 나와. 네 그렇게 키포드 나 때문에 살았어. 여기 뭐야, 맨날 다닐 때마다 헬멧을 안 써. 그래서 내가 잔소리 겁나 했거든. 사고 나면 큰일 난다고. 엊그저께 저쪽에서 홀라당 자빠졌대요. 그래갖고 갈비뼈 금 가고 코피 터지고, 아유 다쳤나봐요. 3주 뭐 나왔다는데, 다행히 헬멧을 써서 괜찮다고 합니다. 뭐 잘 있어. 근데 내가 요번에 싹 죽일게요. 빨리 안 오면. 뭐야, 죽이지도 않고 겁내 잘 켜갖고 뭐야 이거. 그게 좀 새로 좀 사지 좀. 큰일 났어. 그래서 얘네들도 칼슘을 줬는데, 두들레아 좀 집중해서 줬고, 저기 복랑금 애들 조금 줬고, 나머지는 가볍게 줬습니다. 애들 상태가 지금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빨리 완쾌하셔서 돈질 많이 하시길. 요거는 좀 더 줘야 되겠다. 이게 잎이 조금 펴져야지 좀 거식인데, 물이 좀 부족한가 보네. 천도 대타인데 화이트 그린이, 얘도 흠뻑 좀 줬어요. 근데 고민 중이네. 천도를 더 해. 이거 말아. 이거 엄청나게 해. 이거 요번에 또 나방시키가 또 해배 넣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두들레아를 좀 줬는데, 두들레아가 지금은 뿌리가 어느 정도 빨아먹지만 새벽 온도가 이제 올라가면서 천천히 좀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는 슬슬 끊어준다. 또 하나, 엊그제 저기 충주 언니가 그랬지. 마지막에 흠뻑, 여름 나기 전에, 장마 오기 전에 흠뻑,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러다 사고나. 항상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 접대 그 얘기 했나? 내일 히말라야 등반을 가야 돼. 내일 가야 돼. 내일 히말라야 올라간다고. 전날 여러분들 삼겹살 먹고 소고기 먹고 빵 먹고 밥 10공기 먹고 그러고 가요? 아니잖아. 조금 든든하게만 가지 평상시 루틴대로 한단 말이에요. 몸을 만들어 놓는 기간은 생육기간이 완전히 조성이 될 때예요. 그때가 만들어져 있는 거지. 야, 막판에 나 저기 할다. 취약한 구간에는 이빠이 잘못 주면은 이 안에서 다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이미 나 조금 이제 잘 거야.
잘 거니까 좀 건들지 마. 나 물도 필요했어. 야, 니들은 잠에 자는데 입 벌리고 물 먹니? 근데 왜 나는 자꾸 입을 쫙 벌려고 물을 계속 주는데 나 영양도 많이 필요 없단 말이야. 조금만 줘. 그 의미요. 이제 줄여간다고. 대사량이 천천히 떨어진다고. 그게 빨아먹고 나가는 양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장마 전에요, 한이 나 마지막에 한번, 그때 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흠뻑 주는 시즌은 얘네들이 성장이 완연한 시즌이고,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에는 줄여주셔야 돼.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높은 화분에서는 이 안에 지금 그때 다싹 흠뻑 먹어서 아직도 축축할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주시는 겁니다. 적당히. 우째 이해되시나?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애닙 그 칼슘을 주문하시면, 요게 가루잖아요. 요 스푼이 따라가는데 2g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추천은 2리터면 2g, 그 숟가락 한 개예요. 깎아야지 2g이죠. 근데 저는 요즘에 살포를 할 때는 고봉으로 올려요, 얘를. 그 아마 한 스푼에 3g에서 4g 사이가 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 푹푹 퍼. 그러면 어제 20리터에 충전식 분무기에 넣었으니까 한 30g을 예상을 하고 준 거예요. 가끔 성체는 제가 20g에 20리터에 40g도 줘. 그러니까 물 2리터에 4g. 그거는 어떤 기준일 때 주냐면, 얘가 약간 병으로 진행이 되는 듯한 어떤 느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주는 편인데, 잘은 안 합니다. 잘은 안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2리터에서 3g을 줬다는 거. 하지만 처음 하실 때는 2리터에 2g만 하시는데, 이게 날씨가 지금처럼 괜찮은 날씨에는 사실은 그렇게 피해고 뭐고 사실 없어. 그 다음에 이게 약이 아니잖아. 영양제잖아. 영양제라서 저기 피해져. 이거 줬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 잠복을 했잖아요. 감염이 18도 20도 내에 감염이 됐다고 했잖아요. 잠복 됐다가 우리가 영양제나 약이나 물을 줬을 때 그 도관부 수관부 타고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고, 대부분은 입 틈에 고여 있어서 좀 짓물르는 현상, 그런 거지. 실제로 제가 여기에서 제라늄, 관엽식물, 그다음에 핀란드시아, 다육은 기본이고, 그런 거 다 해봤을 때 특별하게 이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하지만 백신도 전체 국민이 다 부작용 없는 게 아니죠. 모르는 겁니다. 내가 처음 사용하고 불안해. 난 뭔가 좀 불안해. 이 날씨에 이 계절에 좀 찜찜해. 그러면 요 얼굴에서 한 개만 뿌려본다든가, 요 전체 입에서 몇 장만 뿌려본다든가,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선수들이 고인물들, 완전 고인물들이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테스트를 한 게 있어. 절반, 여기 지금도 네임펜으로 걷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지만 저는 합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세게 친 거고 약하게 친 거예요. 판때기로 딱 가려서. 그렇게 테스트도 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사용하는 거 데이터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는 일부 밑에 살포로라고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얘 만만한 거, 그런 거 위주로만 살포하고 반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땡이 포함해서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뿌리 없는 애들은 잎에만 좋고. 원래는 방울복랑금 얘기하려다가 저희 커뮤니티 그 게시판 눌러보시면 제가 여태껏, 뜨거워서 들어가야 되겠네. 해 뜨네.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시면 제가 여태 라떼는 시절부터 방울복랑금, 그때 어마어마했던 그 비싼 그 시절부터 해서 제가 그 관리 방법, 그거를 총체적으로 관리 방법하고, 그때는 그런 거보다 재미로, 이때는 이랬어, 그런 것도 있으니까 커뮤니티 게시판 한번 눌러서 보시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방울복랑금 관리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며칠 뒤로 미루고, 요즘에 또 이제 칼슘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아서 그거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드리자면, 내병성 증대를 위해서 칼슘 비율이 높은 애닙17, 빨간색, 녹색이 아니라 빨간색을 했으며, 흡수율, 필수 피해,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기공을 여는 증산작용을 시작하는 해가 질 무렵 3시 반, 4시 반 이후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살포를 했고, 뉴스막을 5mm를 넣습니다. 20리터에 뉴스막을 5mm 넣고, 이렇게 넣었죠. 이거를 2리터면 0.5mm, 되게 원액 수준으로 되게 오래 써요. 되게 오래 써.
요거를 해서 흡수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 잎에 많이 고이는 것도 완화시키고, 또 니오스막은 정균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아무튼 20리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0g 5ml 이렇게 했지만, 처음 사용하실 때는 그냥 20리터에 20g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고자 할 때는 날씨를 좀 보시고 원만한 날씨 고를 때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아요. 요 리톱스나 코너도 다 좋습니다. 저는 식물은 똑같이 대합니다. 식물은 똑같이 대하고, 저도 제가 아는 얄팍한 지식이 하나예요. 야, 절대 그거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장점이 된 거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지새끼 잘난 맛에 떠들지 않습니다. 어느 분들이든 뭐를 하든 다 존중하고, 이 방식이든 저 방식이든 다 자기가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어떠한 방식이 잘못됐다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지만 본인애가 여태까지 했던 결과물, 그 다음에 치료 경과, 그런 거를 보신 분들이나 경험하신 분들은 제 방식을 쉽게 이해하시고 따라서 같이 하시고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키우고 계시다는 거, 그것만큼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꼭 방울복랑금 관리 방법 알려드릴 건데, 미리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 커뮤니티 게시판 카페 자료에도 써 있습니다. 어떠한 금을 키우는 요령을 선택을 하실 때는 항상 돌연변이 전 단계를 생각을 하시고 관리하시면 됩니다.